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앵커퍼의 박창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IT 인프라 모니터링에 대한 건데요. 관련해서 한국오라클의 허정은 수석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오라클에서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 조직의 세일즈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허정은입니다. OMC를 좀 살펴봤더니 좀 흔히 얘기하면 그 구성 요소가 좀 되게 좀 많다라는 네. 느낌 좀 받았는데 좀 네. 굵직한 단위로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 로그 분석을 해주는 로그 어널리틱스 제품, 네,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과 관련된 APM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IT 자원 전반에 대한 관리, 그리고 IT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제품은 전체 IT 리소스에 대한 커패시티 플래닝이나 예측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요즘 또 보안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SMA라고 하는 시큐리티 모니터링 앤 어널리틱스 제품까지 있으며, 그리고 이제 관제 시스템 또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제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앤 컨피그레이션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흔히 얘기하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귀에 그 모니터 로그 쪽하고 네. APM 쪽이 귀에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스플렁크나 제니퍼 같은 거 생각하고 네. 아 그런 제품을 떠올릴 것 같은데 그런 제품 보통 개별적으로들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개별적으로 쓰실 때도 결국에는 연동을 조금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OMC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단일 제품에 대한 관리만 주로 해오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좀 특화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OMC 제품은 OS 담당자라든지 DB 담당자, 그리고 APM 제품의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관리해야 되는 분들에게 다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IT 어널리틱스 제품은 IT 자원에 대한 이제 수요 예측과 향후 얼마나 더 리소스가 필요할지 그런 그 예측을 해주는 커패시티 플래닝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에 클라우드 붙여 쓰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사이징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예측 그렇죠. 가능하고. 예, 특히나 OMC는 클라우드 제품과 온프레미스 제품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고객사에서는 클라우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자원을 더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얼마나 더 용량이 필요할지 CPU나 메모리, 그런 디스크 용량에 대한 예측까지도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이죠. 보통 클라우드는 벤더별로 그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OMC로 그걸 다 땡겨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볼 그러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자원 프로비저닝부터 해서 나중에 그 용량 계획까지도 그렇죠. 단일 네.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현재 쓰시고 있는 뭐 파일 시스템 용량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얼마 자원이나 서비스 추가 시 어떤 자원이 더 필요할지 예측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예전에는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 구간을 나눴었잖아요. 네. 인프라 구간, 뭐 DB에서 와스 구간, 또 네. 웹 구간, 네. 또 사용자 구간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OMC는 이 구간이 거의 끝에서 끝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경계가 없고요. 사용자 끝단에서부터 이제 사용자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중간에 이제 와스와 같은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가상화 환경, 뭐 OS 스토리지 레이어까지 사용자 끝단에서부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레이어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 끝단은 제가 뭐 엔드포인트 아니면 네. 일반 사용자까지도 이해를 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성능 관리의 범위가 진짜 사용자 경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내가 지표를 정해서 다 대시보드로 추이 분석도 다 해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 APM에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디플로이 하시는 경우에 이 어플리케이션 수행 속도가 어떤 반응 속도를 보일지, 즉 어떤 웹 리퀘스트에 대한 웨이트라든지 실제적으로 CPU나 자원을 쓰면서 프로세싱한 타임까지도 이제 구간별로 내가 원하는 시점을 정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폭넓은 범위까지도 구간을 정해가지고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머신러닝에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흔히 얘기하면은 여러 군데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정보가 쌓이면 더 정확하게 얘가 패턴을 잡아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지는 개념인 거죠.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 학습화된 패턴으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려면 오랫동안 기간 동안에 정보들이 쌓여야 빅데이터 분석의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패턴으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견을 하고 그 발견된 정보를 사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OMC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장애가 일어나면 겪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더 당황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시간을 조금 많이 줄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장애 원인과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기까지의 시간을 이제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데모를 보면서 네. OMC라는 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그다음에 과연 관리자한테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OMC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데모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MC 제품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대한 도입 사례, 그 상세한 기능 설명과 함께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신 IT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여러 IT 관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낮은 비용으로 모든 인프라의 장애에 대한 사전 대응과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될 인프라의 복잡성도 증가할 뿐더러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혼합 환경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죠. 이렇게 관리 대상의 인프라가 증가하고 다양한 신규 기술과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옴으로써 IT 관리자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좀 자세하게 IT 관리자들의 분석 또는 인프라 관리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인프라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그리고 가상화 영역에서 발생하는 호스트나 VM에 대한 지표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그 분석 문제, 미들웨어에서의 진단 결과 분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지표와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점이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장애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지 찾아내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자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OMC라고 하는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 이 OMC 제품은 인프라에서부터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등의 모든 데이터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차세대 통합 모니터링, 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환경은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오라클뿐만 아니라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오라클이 아닌 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많이 확장을 시키시고 있는데요. OMC의 특징은 이런 다양한 이기종 벤더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실 수 있고 표준 지표 모니터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OMC에 대한 제품의 특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관리 솔루션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기종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훨씬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인프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OMC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과 로그 어널리틱스 제품을 설치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준비하실 것은 왼쪽에 보시는 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가운데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을 서버를 두시면 되고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초록색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수집한 다양한 성능 데이터라든지 분석 데이터 또는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을 모아서 OMC의 로그 어널리틱스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OMC에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모아서 사용자들이 보고자 하는 다양한 분석 및 성능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은 네트워크상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이 방화벽 안에서 포트만 열어두시면은 손쉽게 통신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의 상태나 헬스 그리고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빠른 정보들, 빠른 신속한 분석,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이기종 장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 하시는 화면을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업무별로 다양한
기본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한 화면에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파노라마식의 가시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문제를 탐지하고 알람을 받는 기능도 물론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라든지 DB단에서 발생한 장애 분석 시에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 빠른 장애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라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설명과 OMC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대상이 모두 다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온프레미스 환경에는 다양한 노드와 DB, OS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각 노드에 설치해 주시면 인프라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오라클 클라우드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까지 대상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모니터링 하시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보들을 이제 수집한 정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이 구동이 되는 시점은 엔티티를 추가하시는 시점, 그리고 통계 정보를 수집하시는 시점, 그리고 구성 정보에 기초한 연관 요소들을 탐지 시에 모니터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용성 현황 모니터링 부분에 보시면 대상 시스템이 다운될 시에 알람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기종 장비에 대한 동일한 표준지표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구성 장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눅스라든지 솔라리스, 윈도우즈는 모두 호스트 장비들이죠. 이런 호스트 장비들이나 또는 MySQL, MS SQL, 오라클 DB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들 이렇게 같은 티어에 속하는 제품들끼리는 동일한 표준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RDBMS를 관리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회사에 혹시 MS SQL 서버와 MySQL, 오라클 DB 다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스토리지 유틸 사용 현황이라든지 IOPS 그리고 트랜지션 레이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이 이제 OS라든지 어떤 서버일 경우에 그 타겟의 스테이터스 그리고 CPU와 메모리 현황까지도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관계형 DB의 예시를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경우에 리소스를 많이 쓰고 있는 또는 초당 어떤 트랜잭션 수가 많은 실행 횟수가 많은 그런 지점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시점에 어떤 트랜잭션 수행 속도라든지 IOPS 레이트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사항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OMC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머리 대시보드에 보시면 장애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되는데요. 다양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예외가 어떤 엔티티에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서 다운된 상태를 보이는 엔티티는 없는지 또는 24시간 안에 스토리지 볼륨 변경 경고가 발생한 적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 티어별로 현재 서비스가 내려가 있는 엔티티를 보실 수가 있고 전체 얼럿 발생 건수가 5건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를 모니터링 하시는 경우에도 톰캣 서버에서 지금 에러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을 도입하신 고객사는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K사의 사례입니다. K사의 경우 윈도우즈 21대, 리눅스 7대, 오라클 DB 3대, DB 리스너 11대, 그리고 MS SQL 1대, 톰캣 12대, IIS 12대 등 모두 99개 엔티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윈도우즈 상태가 노란색으로 경고가 변환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서 조치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호스트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분석 예시를 보시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CPU 사용률보다는 메모리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메모리 80% 이상 사용률 서버가 8대 이상입니다. 이 중에 특히 4대는 98% 이상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UCAP01이라고 하는 서버의 경우에는 CPU와 메모리 사용률이 둘 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모든 인프라에 대한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단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분석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 EKP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초당 처리 건수 및 IOPS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IOPS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버의 처리 용량을 넘지 않으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톰캣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분석 예시를 보시는데요. 현재 지금 관리하시는 톰캣 서버의 대수가 12대입니다. 이 12대 서버의 CPU, 메모리 사용,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HTTP 세션 상태 등의 다양한 지표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엔티티들에 대해서 CPU 사용률별, 메모리 유시지별, 그리고 HTTP 세션 개수별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OMC가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밸류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지부터 가상화, OS, DB, WAS에 걸쳐 전체 스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각 티어별로 구성 요소들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사용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엔티티가 더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에 DB와 WAS 등 연관관계를 통한 이상현상에 대한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티어별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통지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OMC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아마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득과 IT 리소스에 대한 비용 절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대한 데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로 로그인을 하시는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빨간색으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서비스가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엔티티들의 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엔티티들의 상태라든지 성능 데이터, 구성 정보들에 대한 특정 매트릭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호스트 정보를 보시면 리눅스, 솔라리스, 윈도우즈, AIX 등 범용의 OS를 다 관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RDBMS, 그리고 아파치와 웹서버 같은 WAS 종류들을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 자바 앱 서버들, 버추얼 서버, 스토리지 관리, 로드 밸런서, NoSQLDB, 리스너, 클라우드 환경까지 모두 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대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엔터프라이즈 서머리라고 하는 메뉴바를 보시는데요. 전반적인 상태와 그리고 엔티티의 개수, 그리고 워닝의 개수, 크리티컬 메시지의 개수, 그리고 각 자원별로 몇 개의 자원을 쓰고 있는지 각 자원의 개수를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엔티티라고 하는 박스를 클릭하시면 모든 엔티티들의 리스트와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엔티티 네임과 함께 엔티티 타입이 호스트인지, 톰캣인지, 아마존 AWS EC2 인스턴스인지 타입까지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스테이터스가 정상인지 다운된 상태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얼럿인데요. 얼럿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모든 얼럿과 함께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럿은 붉은색의 표시의 경우에는 크리티컬을 나타내는 메시지이고요. 노란색은 워닝, 그리고 파란색은 인포메이션을 메시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인스턴스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권고치보다 높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정 어떤 아파치 웹서버의 에버리지 리스판스 타임이 얼마 이상일 때, 기대치보다 많이 높을 때 이 메시지 역시 경고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호스트가 리눅스 호스트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리드 레이트가 평상시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티티에 대한 가용성 스테이터스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모 화면이 되겠습니다. 엔티티 스테이터스 리전에 들어오시면 몇 개의 엔티티가 다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다운된 개수로 나오는 5개가 현재 모니터링 타겟 중에서 다운된 상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엔티티들의 리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시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엔티티 타입에서 특정 필터 조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엔티티 타입 또는 스테이터스별로 엔티티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스테이터스가 펜딩 상태를 뜻하는데요. 펜딩 상태의 엔티티 리스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각각의 엔티티를 클릭하시면 어떤 종류의 이슈를 만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픈 얼럿의 한 예시인데요. 특정 시점에 어떤 메시지와 함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그 시점을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얼럿 히스토리가 나오는데요. OMC가 특정 오라클 클라우드의 리눅스 호스트로부터, 즉 IaaS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시점에 네트워크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그 기준치를 저희가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경고를 받기 위한 기준치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머리 안에 있는 얼럿이나 또는 얼럿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올로 되어 있는데요. 올로 되어 있으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APM, 로그 어널리틱스, 그리고 에이전트와 같은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했던 얼럿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럿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서만 발생했던 얼럿을 보시고자 한다면 서비스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서 발생했던 얼럿을 클릭하시면 그 하단에는 5개의 얼럿 메시지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는 APM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이 APM 이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듯이 IT 어널리틱스와 컴플라이언스, 로그 어널리틱스,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얼럿을 고르셔서 보실 수가 있죠. 얼럿 룰 생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럿 룰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얼럿 룰은 만약 특정 매트릭이 내가 지정한 스레시홀드 값보다 초과하거나 내려가게 되면 얼럿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샘플 얼럿 룰을 한번 생성을 해보는데요. 룰 이름을 데이터베이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지정을 하시고 오라클 DB와 오라클 DBCS를 포함하는 룰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DBCS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샘플 얼럿을 생성을 하였고 2개의 엔티티 타입과 2개의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정의한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모니터링 하는 단계인데요. 호스트와 와스를 성능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호스트 엔티티의 성능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탑5 CPU 유틸라이제이션 엔티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눅스 언더바 1이라고 하는 호스트가 탑 CPU 사용률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탑 호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한 성능 그래프와 호스트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CPU, 네트워크, 메모리,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지난 2주 동안 혹은 지난달 또는 어제 또는 라스트 시간의 사용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테이블 항목에는 얼마나 많은 스토리지를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유시지 항목이 있습니다. 앞서 호스트의 성능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만 CPU, 디스크 I/O, 메모리,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매트릭 옵션들이 있습니다. 매트릭 옵션들이 엄청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특정 제품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매트릭 정보들의 리스트입니다. 호스트별로 또는 와스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로드 밸런서, 오라클 클라우드 리소스, 그리고 AWS 클라우드 서비스 리소스를 위한 매트릭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매트릭 정보들은 향후 점점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도트로 보이시는 부분이 3포도 그래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두 개의 키 성능 매트릭에 대한 현재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도트로 보이는 항목들이 호스트들이고요. 많은 로드가 있는 호스트들은 CPU 매트릭에 있어서 높은 값을 가질 것이고 차트 내에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빨간색으로 된 도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CPU와 메모리 사용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도 유사한 성능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포도 차트에서 웹 리퀘스트 레이트와 웹 리퀘스트 프로세싱 타임에 대한 현재 값이 보여집니다. 이 두 개의 매트릭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서로 연관관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웹 리퀘스트 레이트가 높으면 웹 리퀘스트 프로세싱 타임도 같이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그 서버의 현재 매트릭 값들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항목들, 즉 NoSQL DB, 웹서버, 버추얼 서버, 로드 밸런서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정의한 항목들, 즉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리퀘스트 레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그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매트릭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 대한 데모 화면을 보셨고요. OMC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제품에 대한 요약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은 인프라의 각 상태와 그리고 헬스 그리고 연관관계들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기종 장비에 대한 표준 모니터링 지표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예외 발생에 대한 감지와 모니터링, 그리고 베이스라인 및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가 신속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디텍션과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그룹별로 유연한 얼러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플랫폼, 오라클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도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OMC는 스토리지 레이어에서부터 가상화 환경, 그리고 OS,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레이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드에 설치되는 제품이지만 OMC는 온프레미스 자원과 클라우드 자원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IT 인프라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시스템 운영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스레시홀드를 초과한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얼럿이나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장애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MC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IT 리소스에 대한 편리한 관리와 함께 IT 코스트에 대한 절감,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득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